자, 이번 시간에는 내역서를 이렇게 다 작성을 해 놓으신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그 계산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에 들어가면 옵션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 여기에 이렇게 작성을 쭉 다 해놓으시고 나서 여기 상단에 계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메뉴가 나타나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런 옵션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여기 제일 위에 있는 그 실적 공사비 양식을 적용할 때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 부분은 뭐냐면 이 내역서가 실적 공사비 양식을 적용하는 공사다. 그럴 경우에 이걸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일단 원가 계산서 자체가 실적 공사비 양식으로 지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은 일단 공사를 만들 때, 처음 만들 때 아래쪽에 원가 계산서 양식 이렇게 선택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실적이라고 적혀 있는 원가 계산서를 선택을 했을 경우에 여기서 요거를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미 이제 만들어서 내역을 이렇게 작성하다 보면 어떤 걸 선택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이 공사에 적용되어 있는 원가 계산서를 한번 확인을 하시고 적용을 하시면 돼요. 그거는 이제 원가 계산서하고 일반 원가 계산서하고 실적 공사비 원가 계산서 어떻게 다른가 보면 가장 쉽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부산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일단 재료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일반 원가 계산서예요. 그리고 비교 구성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실적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원가 계산서 양식 작성 들어가서 내가 이제 원가 계산서 또 다른 양식으로 변경도 하실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원가 계산서 이렇게 목록들 중에 보면 이렇게 실적이라고 적혀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런 실적이라고 적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에 아래쪽에 이제 그 세부 원가 계산서 세부 항목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일 첫 부분이 여기는 직접 공사비 이렇게 시작을 해요. 파란색으로 돼가지고 직접 공사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요거는 실적 공사비구나. 일반 이제 직접 공사비가 아니고 직접 재료비 이렇게 시작하면 요거는 일반 그 원가 계산서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적 공사비는 여기에 비교 구성비 부분에 이런 식으로 항목들이 이제 산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조정 개수 부분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일반 원가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이런 구성비라든지 조정 개수가 입력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직접 재료비 이렇게 시작하는 거는 실적 공사비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할 때 요거를 체크하시면 안 돼요. 요거를 체크를 해버리면 공사 금액 자체가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실적 공사비 양식일 때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총괄표 작성이라는 부분 이렇게 체크되어 있죠. 총괄표라는 내용이 원가 계산서 내용을 갖다가 이제 집계 부분에다가 최종 집계 부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가지고 총괄표를 만들 건지 요거를 안 만들 건지 선택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체크를 하게 되면 아까 보신 것처럼 아래쪽에 원가 계산 내용들이 쭉 붙어서 총괄표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총괄표 경비 포함이라는 내용이 있죠. 이 부분은 지금 요걸 체크를 하게 되면 지금 요게 총괄표 지금 작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합계 부분만 이렇게 찍혀 있어요. 합계 부분만 금액이. 근데 여기에 있는 옵션을 체크를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요런 항목들의 경비 부분에 이제 단가를 쭉 찍겠다는 얘기예요. 요걸 체크를 하면. 요걸 체크를 끄면 합계 부분만 이렇게 쭉 찍는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절사 금액을 이윤에서 절사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묶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기초 이윤율을 이렇게 15%를 이렇게 주게 되면 실제 이제 이윤 자체는 15%로 계산이 돼요. 15%로 계산이 되는데 여기에서 1000단위든 만단위든 공사 금액에서 맞추게 되잖아요. 그렇게 맞추게 될 때 이제 보통 잘라 버려가지고 절사시켜가지고 금액을 맞추니까 그 금액을 어디에서 뺄 건지 이렇게 이윤에서 빼겠다 이렇게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천 단위 같은 경우에 500원 이런 식으로 뒤에 있었다. 그러면 500원이라는 그 금액 자체를 이윤에서 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초 이윤율을 계산한 뒤에 이윤에서 절사하고 뭐 절사된 금액만큼 이윤율을 수정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부분이 요 1,000원 단위로 맞출 때 실제 15%를 계산을 해가지고 만약에 15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와 있어요. 15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와 있는데 공사 금액을 1,000원 단위로 맞추기 위해서 이윤에서 금액을 뺐어요. 이윤에서 금액을 빼게 되면 15만 원이라는 금액에서 요 천단위 맞추기 위해서 뺏는 금액만큼 빠지게 되면 15만 원이 아닌 뭐 14만 몇천 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14만 몇천 원을 가지고 다시 이윤을 몇 퍼센트인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원가 계산서를 잠깐 보시면 지금 실제 이렇게 천 단위 해가지고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하게 되면 원가 계산서에 지금 여기 아래쪽에 보면 이윤 부분이 이렇게 금액이 나와요. 그런데 요 금액 자체를 지금 도급액 부분에서 천 단위로 맞춰버렸기 때문에 부가세 후 부분에다가 이렇게 맞췄는데요. 이렇게 천 단위로 맞추게 되면은 이 금액 자체는 처음에는 15% 계산해가지고 요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이 15% 나왔는 금액에서 금액을 빼버렸기 때문에 이 금액은 실제 15%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실제 몇 퍼센트인지 여기에다가 그 퍼센테이지를 그대로 찍고 싶으면 14.99 몇 퍼센트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퍼센테이지를 그대로 찍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체크를 해주시고 계산을 하시면 돼요. 15% 그대로 찍겠다. 그러면 요건 체크 끄신 상태에서 그냥 표시는 15%로 하되 금액은 이 금액만큼 그 절사되는 금액 그대로 찍겠다라는 거예요. 요걸 체크를 끄게 되면. 자, 그 다음에 공사 금액 절사 부분인데 요 금액은 지금 요 천 단위든 만 단위든 요런 식으로 이제 맞출 때 공사 금액을 맞출 때 어느 부분에서 절사를 할 건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부가세 전에서 절사를 할 건지 부가세 후 부분에서 절사를 할 건지. 부가세 전에서 이렇게 천 단위 맞추게 되면 부가세 포함시키면 100원 단위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부가세 후 부분에다가 이렇게 천 단위 하면은 이제 부가세 포함했는 금액 자체가 1,000원 단위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가 계산서 작성 단계라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인 공사 내역서는 이제 이 공사 한 건당 원가 계산서가 하나가 붙죠. 그렇기 때문에 공사명 최종의 요부 옵션을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간혹 요런 직계 공종별로 만약에 뽑아야 된다든지 이제 뭐 이런 각 공종마다 원가 계산서를 다 뽑아야 된다. 그럴 때 이제 지정된 공종까지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모든 내역 공종에 이런 식으로 옵션을 변경을 해가지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된 공종까지라는 거는 지금 여기는 공사명이기 때문에 0단계예요. 여기 단계를 따진다 그러면 0단계 부분이고 여기에서 1단계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건축공사에다가 원가 계산서를 만드는 거예요. 1단계로 지정을 하면. 공사명에서 여기 설비공사도 마찬가지 건축공사하고 같은 레벨이기 때문에 이것도 1단계예요. 그리고 전기공사도 마찬가지 1단계. 만약에 가설공사까지 하겠다 그러면 2단계로 지정하시면 되죠. 그리고 2단계까지 하시는 거나 지금 현재 요거는 지금 0단계, 1단계, 2단계가 다니까 요거를 선택을 하시는 거나 요거를 2단계로 지정하시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1단계를 하게 되면 건축공사까지 원가계산서를 건축공사에도 만들고 설비공사에도 원가계산서를 만들고 전기공사에도 만들겠다는 거예요. 요거를 하면은 요 공사명에만 만드는 거고 요거는 각각의 내가 지정한 단계별로 원가계산서를 만드는 거고 요거는 각 공종 모두 다 만들어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원가계산서를. 자, 기본은 여기다 두고 하시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전체 품목의 사용 품목을 재수직 요거는 지금 옵션이 죽어 있는데, 요 옵션은 여기 화면을 조금 내려보면 요게 사용 품목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게 죽어 있는 거예요. 요 옵션은 보통 이제 엑셀 데이터를 불러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예전에 만들어 놨던 공사를 지금 현재 이제 그 단가로 새로 적용을 해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공내역을 받았을 때,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옵션이에요. 지금 요게 이제 사용 품목이 되게 되면 전체 품목에 있는 단가를 못 가지고 와요.
지금 전체 품목이라는 거는 요거거든요. 전체 품목군에 있는 거. 2011년 3분기 품목군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사용 품목이라고 돼 있으면. 자, 요거를 요거에 이제 활성화되게 하려면, 요거를 체크를 이렇게 해서 전체 품목으로 바꿔 놓으시면, 요 옵션이 살아나요. 이렇게. 요 메뉴는, 여기에 지금 내역서에 이렇게 쭉 작성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체크를 하고 계산을 하게 되면, 2011년 3분기 품목군에 있는 품목이나 품목의 단가나 1위 대가나 이런 것들을 이 공사에다가 새로 다 불러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공사 내역서에서 내가 어떤 품목들이 뭐 옛날에 작성해놨는 공사라서 단가가 옛날 거고 지금 1위 대가도 옛날 거다. 그럴 경우에 이제 단가를 새로운 품목군을 새로 다운을 받아서 이제 업그레이드 해 놓으신 다음에 이 공사 자체에 있는 품목군을 변경을 해가지고 품목군 변경하는 건 나중에 이제 기타 부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드릴 거예요. 이 품목군 자체를 이렇게 변경을 해 놓으신 상태에서 계산해서 요것만 체크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새로운 품목군에 있는 단가가 다 들어오게 돼요. 같은 게 있으면.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있는 11자리 조달 코드로 단가 수집 요 부분도 요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요 품목군에 있는 단가를 새로 가지고 오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거는 코드를 비교해가지고 가지고 오겠다는 거고, 이거는 품목규격 단위 구분이라는 거를, 비교해서 가지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이제, 사용 품목에서 사용된 품목만 남기고 정리, 요 메뉴는 이 공사 내역을 만들 때 이제 품목, 여기서 품목 선택에 들어가가지고 하나씩 다 입력만 하신 것 같으면 요걸 하실 필요가 없을 텐데, 이제 주로 이제 공사를 한번 만들고 나면 비슷한 공사들이 많기 때문에 공사를 복사를 해서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공종을 복사를 해가지고 필요 없는 것들은 지워내고 이제 수량 수정하고 추가적으로 몇 개 더 입력을 하는 형태로 이제 공사 내역서를 빨리 이제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기존에 이제 들어있던 그러니까 복사를 하게 되면 막 지워내게 되는데 그 지워낸 항목들 자체가 실제로 여기 사용 품목이라는 데 들어가 보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깨끗이 다 정리를 하겠다. 이제 그럴 경우에 이걸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요걸 체크를 한다고 해가지고 실제 이 품목군이 지워지는 것이 아니고 이 공사에 적용되어 있는 1위 대가, 이 공사에 적용되어 있는 일종의 찌꺼기들을 다 제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내역 명세서에 있는 비고 부분, 그 부분에 이제 자료집 표기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선택을 하는 부분인데요. 요거는 내역서 인쇄를 할 때 여기에 있는 여기는 지금 품목이 없고 자 이런 식으로 보면 이런 품목들 있죠. 이런 품목들에 내역서 인쇄를 했을 때 이런 품목들은 각 품목마다 이제 단가가 적용이 돼 있잖아요. 그런 단가들마다에 대한 그 책자 자료집 그 페이지를 찍을 건지 안 찍을 건지 표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체크를 하면 내역서 상에 요 품목이 나올 거고 요 품목 뒤에 비고 부분에 뭐 물가 자료 몇 페이지, 물가 정보 몇 페이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할 때 이거 체크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내역 계산 시 품목의 자재 할증 및 공량 적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 메뉴는 보통 이제 전기나 설비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메뉴고요. 요 메뉴는 잠깐 보면 여기 이제 전기나 설비 쪽에 이렇게 제가 미리 입력을 해놨는데요. 여기에 동관, 뭐 스텐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에 보면 수량이 있어요. 수량이 있고 여기 적용 수량이라고 해서 수량이 다르죠. 그러니까 요 수량을 말하는 거거든요. 요 품목 자체를 확인해 보면 일단 요거를 확인을 하려면 더블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되거든요. 이렇게 더블 클릭. 그러면 품목 확인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예 눌러서 들어가 가지고 요 품목에 대해 가지고 공량이라고 있어요. 공량을 이렇게 눌러보게 되면 여기 지금 전체 품목인데 이거 사용 품목으로 이렇게 바꾸면 이 공사에 들어가 있는 품목들만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용 품목으로 해놓고 이렇게 보면 이 품목 자체의 공량이 이렇게 적용이 있는데 기본 공량 해가지고 자재 할증은 105%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105면 여기 퍼센트가 뒤에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노무 할증은 100% 그대로고 자 이런 거 붙으면 요 기본 공량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관공 보통 인부 해가지고 우측편에 이렇게 공량이 들어가 있어요. 수량이.
그러니까 요런 자재 할증 부분하고 인건비 들어가 있는 요런 공량을 적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체크를 하는 거죠. 선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체크. 그렇게, 요렇게 이제 체크를 하게 되면 실제 이제 125m를 넣게 되면은 여기 5% 할증이 적용이 돼서 131.25m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걸 체크를 하게 되면 또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배관공, 그 다음에 보통 인부, 요런 것들이, 요런 인부들까지 폼이 이제 다 계산이 돼가지고 토탈 몇 명, 요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이제 전기나 설비 쪽에서 이제 주로 하는 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요거를 체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체크하면 요 메뉴가 활성화가 되는데 요거는 요 공종마다 이제 각각의 공량 적용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퍼센테이지를 갖다가 몇 퍼센트로 적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인부 수량 자체를 조절을 할 수도 있는데 인부 수량은 집계되어 있는 수량을 조절하는 거고 요거는 각각의 단위 공량 자체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량 자체를 조절을 하게 되면 인건비 산출 근거서를 뽑았을 때도 다 똑같이 맞아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측편에 1위 대가, 중기경비, 단가 산출서, 호표 순서라고 있는데 요 메뉴는 제가 이제 미리 이렇게 그림 파일로 이렇게 캡처를 떠놨어요. 요거는 이제 계산을 해야만 화면을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메뉴는 뭐냐면 여기 통합이라는 부분이 두 개가 있고 분리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통합 부분은 자, 출력물만 한번 볼게요. 통합 요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여기 1위 대가 부분이고 요거는 단가 산출서 목록이에요. 1위 대가 목록이고 단가 산출서 목록. 그런데 1위 대가 목록을 이렇게 보시면 1번부터 쭉 가다가 14번이 여기 없어요. 14번이 여기 없고 14번은 단가 산출서이기 때문에 단가 산출서 목록을 출력을 했을 때 14호부터 이렇게 찍혀서 나와요. 그러니까 14호 나오고 15번은 또 1위 대가기 때문에 1위 대가 호표에 찍혔고 16번은 또 단가 산출서니까 이쪽에 와서 찍힌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순서 자체를 단가 산출서든 중기경비든 뭐 1위 대가든 하나의 순번으로 매길 경우에 통합이라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거 통합이라는 거. 요게 중기경비든 1위 대가든 단가 산출서든 호표는 1번부터 쭉 끝까지 다 매기되 중간중간에 1위 대가나 중기경비나 단가 산출서가 있을 경우에 그 호표 번호를 그대로 따서 목록을 찍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분리라는 부분이 요게 있는데 분리 요것도 마찬가지 요 두 가지 부분은 요거 메뉴는 이제 바로 다음에 있고 맨 뒤에 있는데 요거는 1위 대가 안에 1위 대가가 있을 경우에 그 1위 대가를 어디다가 찍을 건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요거랑 요거 통합 부분에서 이렇게 메뉴가 두 개, 분리 부분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분리라는 요 메뉴는 여기도 일단 그림판 요거 해놓는 거 한번 보시면 여기 보면은 분리라는 거는 1위 대가 목록표 있고 마찬가지 단가 산출서 목록이에요. 1위 대가 목록을 이렇게 보면 1번부터 쭉 끝까지 갔어요. 1번부터 중간에 이렇게 구문 비는 것이 없이 그냥 1번부터 쭉 끝까지 갔고 단가 산출서도 마찬가지 또 1번부터 또 쭉 가고 중기경비도 있다면 또 1번부터 쭉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각각 1위 대가표 따로 단가 산출서 따로 중기경비 따로 각각의 호표를 1호표부터 시작을 할 것 같으면 요 옵션을 선택하시면 돼요. 요 두 가지 중에서. 요거는 1위 대가 안에 1위 대가가 있을 경우에 바로 다음에 찍을 건지 맨 끝에 찍을 건지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분리 공종명이라는 부분인데 요 메뉴는 요런 식으로 출력이 돼요. 자, 여기 보면은 뭐 가설공사 이런 식으로 공종명이 나오고 그 공종에 있는 1위 대가 목록들. 그 다음에 토공사 나오고 그 공사에 있는 1위 대가 목록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이렇게 이제 옵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원하는 게 어떤 식의 출력물인지 확인하셔가지고 뭐 분리, 통합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보면 이제 전체 공중에 자동 손료 계산 선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주로 전기나 설비 쪽에 또 사용을 하는 옵션이에요. 요 메뉴가 뭐냐면 자, 여기 특정 분류 손료 계산 요거 선택을 하게 되면 자, 화면을 조금 더 밀어놓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동관, 스텐관
요렇게 입력을 하고 뭐 다른 자재들만 쭉 입력을 했는데요. 요 옵션을 체크를 하고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관부속품비라는 관의 몇 %라는 게 들어가게 돼요. 자동으로. 만약에 뭐 설비 쪽에 뭐 도기 자재도 있을 거고 여러 그 잡자재 부분 들어가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분류를 따로 해놨기 때문에 내역서상에 입력을 하고 나서 계산할 때 이걸 체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관부속품비, 뭐 전기 쪽이면은 전선관부속품비, 전선의 몇 프로, 뭐 즉 전선관의 몇 %,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내용들이 다 붙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구 손료 부분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 이걸 체크를 하게 되면 요거를 체크를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명세 위치에 따라 가지고 내가 농업이 하단으로 하겠다 그러면 농업이 하단에 찍혀 나온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한번 해놨는데요. 이렇게 인건비가 이렇게 쭉 나오고 아래쪽에 공구 손료를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넣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따로 넣으실 필요는 없고 인건비 부분하고 이런 간부성분비 이런 것들은 따로 입력하실 필요 없이 그냥 계산을 할 때 여기서 요거 체크, 계산 이렇게 하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금액이 이렇게 산정이 돼서 나와요. 그리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단가 선택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104 내역서를 처음 만들 때 이제 최저 단가를 지정하고 농업일 상반기하고 경비도 최저 단가 이렇게 지정해서 공사를 만들었는데 이 공사 자체를 만약에 물가 자료나 물가 정보로 계산을 해야 된다. 이게 공사를 만들 때하고 다르게 단가를 지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걸 체크를 해서 여기서 내가 어떤 특정 단가로 지정을 하시면 돼요. 지정을 하시고 계산을 하시면 여기 있는 그대로 다시 적용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낙찰 단가에 의한 할증 %를 사용 1위 대가 수량에 적용하여 계산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현대는 잘 사용을 하지 않는 메뉴예요. 이 부분은 뭐냐면 내가 하나의 어떤 1위 대가들 있죠. 이런 1위 대가들에다가 내가 이렇게 낙찰 단가를 딱 입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입력을 해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이 단가에 맞게끔 재료비 단가를 지금 이게 재료비 단가거든요. 이 낙찰 단가에 입력했을 때 이 금액에 맞게끔 가장 근사치 하도록 금액을 뽑아주는 건데요. 실제 이 금액 자체를 정확하게 뽑아내지를 못해요. 이 안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품목이라든지 인건비들이 다 합산이 돼서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조절을 해가지고 이 금액을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이 금액 자체를 못 맞춰내요. 그래서 이 메뉴 자체는 지금 현재 들어는 있지만 잘 사용은 하지 않는 메뉴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할증 낙찰률 설정이라고 있는데 저기 적용된 퍼센트를 선택된 하위 공종의 가치 적용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체크를 해야만 여기에 있는 낙찰률을 줄 수가 있어요. 요 메뉴 자체를 하실 때는 한 가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여기에 선택되어 있는 공종이 어느 공종인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세부 공종을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서 낙찰률을 주게 되면 요 공종만 변경이 돼요. 요 공종만. 만약에 이 공사 전체를 다 하셔야 된다. 그러면 여기를 선택하셔야 돼요. 요 공사명을. 만약에 건축공사만 적용하겠다. 그러면 건축공사만 요것만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적용을 하게, 요렇게 낙찰률을 주고 계산을 하면 건축공사의 거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선택하실 때는 이제 이 공사 전체에다 줄 건지 이 공종만 줄 건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놓고 낙찰률만 주고 바로 뽑았는데 금액이 안 맞다. 어떻게 된 걸까? 그런 식으로 이제 가끔 전화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 공정만 할 때는 이렇게 이제 선택해 놔놓고 하시면 되는 거고 이 공사 전체를 할 때는 반드시 여기를 찍어 놓고 계산을 하셔야 돼요. 계산해서 이 공사를 찍어줘야만 이 공사에 전부 다 하위 공정으로 이제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공사부터 하위 공정들은 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100%일 때 이제 적용을 하는 부분이고 요거를 만약에 87%라고 주게 되면 이렇게 87% 이렇게 줘서 계산을 하게 되면 내역서 자체 이제 87%로 다 계산이 될 건데 여기 아래쪽에 보면 할증 시 1위 대가를 포함한다라는 체크박스가 있어요. 요게 체크가 되면
1위 대가 부분도 같이 계산을 해요. 같이 계산을 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요거를 계산을 했을 때 하고 요걸로 계산했을 때 하고 여기 보면은 사용 1위 대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뭐 전체로 하면 전체 1위 대가로 바뀌어요. 요 사용 1위 대가 쪽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도 계산 부분에 이러한 옵션이 있어요. 자, 사용 1위 대가 쪽에 잠깐 가서 볼게요. 여기에 1위 전체 계산이라고 있어요. 여기에도 이런 식으로 낙찰료를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낙찰료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따로 이렇게 조절을 한 경우에는 여기에서 계산할 때는 요거 체크를 끄고 하셔야 돼요. 저기에서 따로 조절 안 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같이 적용을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여기에서 낙찰료를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적용했을 때 하고 1위 대가 쪽에서 낙찰료를 줘서 따로 계산했을 때 하고 틀려요. 뭐가 틀리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1위 대가 자체의 이제 단가라든지 금액이 변경이 돼요. 변경이 되는데 일반 품목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다 변경이 되는데 실제 세부 내역서 상에 있는 단가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변경이 없어요. 저기에서 이제 1위 대가 할증률 1위 대가도 가치 변경이라는 부분 이렇게 체크를 했을 경우에는 보통 이제 건축 쪽에 보면은 출력물에 이제 1위 대가 이렇게 내역서가 나오고 아래쪽에 낙찰률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서 그렇게 출력할 때 사용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자,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인쇄물을 한번 보게 되면 자, 1위 대가 부분에 가면 1위 대가 명세 쪽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런 옵션이 나와요. 1위 대가를 눌러보면 1위 대가 명세표 부분에 제가 이제 낙찰료를 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런 메뉴가 나오는 건데요. 낙찰료 없이 그냥 100%일 때는 이런 메뉴가 안 나와요. 낙찰료를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 아래쪽에 화면 보이세요? 여기 이 화면을 키워서 한번 볼게요. 자, 1위 대가 명세표를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 아까 낙찰료를 이렇게 87%로 줬거든요. 줬는데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요 750원, 144원 이런 것들이 그대로예요. 100%일 때. 지금 자재비 부분만 이렇게 보셔도 되겠는데 750원이라는 단가는 원래 100% 단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나오는 거하고 지금 이제 또다시 낙찰률 적용이라는 거 체크를 해서 볼게요. 요거를 현재 몇만 자 현재 몇만 요렇게 해가지고 봤는데요. 지금 아까 요거랑 화면이 달라가지고 어떤 건지 확인이 안 되겠네요. 다시 전체로 해서 자 이렇게 보면 아까는 낙찰률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낙찰률 해가지고 87% 이렇게 나와요. 나오면서 재료비 부분에 652원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역서상에는 요 금액이 적용이 되는데 1일 대가 명세서를 뽑았을 때는 750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그대로 찍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일 대가 자체를 계산을 할 때 여기에서 계산을 할 때 요걸로 여기서 체크를 해가지고 같이 계산을 하게 되면 저런 식으로 이제 출력을 하는 거예요. 출력물 자체가 1위 대가 자체는 기본 100%에다가 아래쪽에 할증률이라는 거를 붙여서 출력을 하시려면은 이런 식으로 요거를 체크를 해서 일괄적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1위 대가 자체의 단가나 수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바로 다 조절했는 걸로 계산을 하겠다. 그러면 이거를 끄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1위 대가 자체에 먼저 가가지고 여기에 가서 실제 여기서 계산 부분에서 여기서 낙찰료를 따로 줘셔야 돼요. 여기서 자재비 단가 87%, 뭐 농업비 단가나 뭐 농업비 수량이나 조절하시고 그 다음에 경비 단가도 퍼센트를 줘가지고 계산을 해놓으신 상태에서
그 다음에 내역서를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요거를 체크를 하시되 요 밑에 거는 반드시 체크를 꺼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내역서 상에 있는 품목들만 이제 단가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의 수량 부분에 조절이 들어가는 거고 1위 대가는 1위 대가 자체에서 조절했는 금액 그대로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줘야만 1위 대가를 뽑았을 때 1위 대가 자체의 단가가 줄어져 있어요. 줄어서. 자, 낙찰률로 표시를 하고자 하면은 1위 대가 자체는 그대로 놔두신 상태에서 여기를 체크를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계산을 하시면 되고 1위 대가 자체의 단가도 줄었는 걸로 보이게 하겠다. 그러면 요거는 체크를 끄고 계산을 하시되 먼저 1위 대가 자체에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놓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계산을 다시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공사원가 호환 규정 XML 출력용 계산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 이제 적용하고 있는 조달청에서 적용하는 그 XML 파일이라고 있어요. 호환 규정으로 이제 새로 만들어진 건데 요 계산 여기에 이제 납품을 하게 될 때는 반드시 요거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XML 파일로 이제 납품을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 요거를 체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원가 계산서라든지 여기 XML 파일 호환 규정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맞게끔 내역서 자체의 소수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돌아가게 돼요. 그 옵션 중에도 여기 환경 설정에 보면 여기 별표된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여기에 XML 변환을 할 때 다 초기화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본값 복원이 아니고 이거는 기본값 복원 이거 눌러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 이런 것 값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초기화라는 거는 이 내용이 아니에요. XML로 변환을 하게 되면 이러한 값들 자체가 몇 자리까지 뭐 버림, 올림, 반올림 이런 내용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다 맞춰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XML로 보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이걸 체크를 해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내역서 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계산 요 메뉴는 내역서에서